덕후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누구보다 정치를 좋아하고 정치에 진심인 두 분, 박영식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지내셨나요? 주말이었나요? 네. 뭐 불꽃 축제도 있고, 불꽃. 네. 야, 부산에 락 페스티벌도 있고, 뭐 많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야, 그런 일이. 네. 전혀 몰랐네요. 네. 아, 전혀. 뉴스 다 보시는데 이런 뉴스는 안 보시나요? 야, 전혀 몰랐네요. 네. 지금 속보로 카카오톡은 첫 화면이 친구 목록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 결국에는 그럼 다시 카카오톡이 소비자들의 니즈에 반응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대개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원상복구된다라는 것은 이게 개편이었는지 뭐였는지. 뭐 어쨌든 정치도 이만큼 반응성이 빠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김민하 평론가님 오늘 그 방송을 또 사유하셔가지고 제가 출근을 여기 하니까 김민하 보냄 해가지고 김민하 평론가 앞으로 소포가 와 있더라고요. 김민하의 뉴스 정면승부인 줄 알았나 봐. 그럴 법하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청취자분들이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네. 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상자가 와서 네. 근데 보낸 사람도 김민하, 받는 사람도 김민하. 네. 그래서 당황했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낸 사람이 김민하는 아니고 네. 어떤 청취자분이 이제 저한테 그러니까요. 옷을 보내준다고 이렇게 보내셨나 네. 봐요. 그래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야, 진짜 근데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예, 진짜 저도 참 많은 방송국을 오며 가며 다니지만 야, 이 옷 선물을 해주신다는 건 진짜 찐 팬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옷이 조금 아무튼 뭐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입고 오셔야겠네요. 뭐. 약간 추워져야 입을 수 있는.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옷이 좀 아닌가. 봤습니다. 네. 두 벌이니까요. 네, 저한테 보내란 얘기 아닙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죠. 네, 원래 대본과 달리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속보부터 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지 비서관이 부속실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뭐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김남준 부속실장은 공동 대변인으로 갔고요. 그리고 정무수석실의 정무기획비서관 자리가 신설이 됐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일단 관심사는 김현지 비서관이 청문회, 그러니까 국정감사 안 나오려고 지금 인사이동을 시킨 거 아니냐, 이런 야당의 공격이 뻔히 예상이 됩니다. 예, 이번 갑자기 나타난 이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실의 설명은 국회에서 결정을 하면 뭐 이 직책에 관계없이 나가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민주당이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있겠지만 김현지 비서관 이제는 이제 이 부속실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만 네. 뭐 김현지 총무 비서관 시절에 물어볼 게 있으면은 그냥 물어보면 되죠. 네, 그래서 이 물어보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을 국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네. 민주당이 상황을 복잡하게 이제 뭐 가져가기보다는 아니 뭐 야당이 요구하면 그리고 그것이 합당하면 요구가 합당하면 뭐 김현지 이 1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뭐 그 당시에 이제 상황에서는 어쨌든 총무 비서관이었을 테니까 그 부분은 뭐 얼마든지 질문을 해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인사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김현지 비서관이 핵심이 아니고 김남준 1 부속실장의 대변인으로 가는 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유정 대변인 체제가 사실 뭐 여러모로 강유정 대변인이 잘 해온 측면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 부분에서는 다소 이제 저 정무적인 판단이나 이런 데서 좀 여러모로 아쉬운 점들이 노출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네. 지난번에 이제 뭐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이 대출 관련한 대출 6억 이상 안 된다 수도권은 요 대책 나왔을 때도 이제 강주영 대변인이 이거는 대통령실의 대책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과 관련돼서도 처음에 이제 추미애 의원이 입장을 올렸을 때 기자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원칙적 공감이라는 이제 얘기를 해서 이게 또 대통령실의 입장이 맞냐 이제 혼란이 벌어진 적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이제 강유정 대변인한테 업무가 몰리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2인 대변인 체제로 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남준 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보내면서 그러면서 1부속실장이 그러면 비게 되는데 이 1부속실장을 김현지 총무비서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들인 거잖아요. 네, 김남준 그렇죠. 부속실장도 그렇고 김현지 총무비서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최측근 중에 하나인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1부속실장으로 보내고 그러면 이제 이 총무비서관이 비는데 비는 총무비서관은 원래 김혜경 여사를 담당했던 윤기천 이 부속실장으로 한다는 거니까
결국 측근들 돌려막기 비슷하게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런 인사니까 이 인사의 시작은 어쨌든 대변인 보강이 아니냐. 그 부분에 주목을 하는 게 사실은 이게 맞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맥이 그렇다. 저도 뭐 완벽하게 동의를 하고요. 뭐 물론 이제 옷 선물을 받으셨기 때문에 네. 예, 우리 총통님의 의견에 완벽하게 지금 동의를 하는 수밖에 없다. 옷하고 뭔 상관이? 네. 마치 얘기 잘못하면 무슨 원로비 사건처럼 지금. 아닙니다. 이제 팬들이 분위기가 그만큼 지금. 많은 김민하 평론가님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도 100% 동의를 하고 이거는 일단 대변인 수가 이제 3명이었는데 이제 4명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대변인 둘, 대변인 하나였다가 그렇죠. 이제 하나 더 추가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공동 대변인 체제로서 대부분의 이제 언론과의 스킨십을 강유정 대변인이 혼자 맡아 하셨던 것을 김남준 신임 공동 대변인이 같이 이제 이것을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사람 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언론과의 접촉면을 좀 더 넓히려고 하는 대통령실의 보관이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강유정 대변인이 굉장히 최선을 다하셨고 뭐 물론 노력을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들었던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의 반응이라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저는 주로 이제 브리핑하는 그런 생중계 화면들을 두고 봤을 때는 언론과의 어떤 뭐랄까 소통 문제가 실제 있었는지는 잘 몰랐지만 뭐 기자들 사이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뭐 어떤 발표를 대변인이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기자들이 해석하는 문제 또 이제 그 언론의 자유이기도 하죠. 근데 네. 그 기사가 나오고 나서 또 강유정 대변인의 반응 이런 것들이 서로 충돌을 빚었던 지점들이 왕왕 있었나 봐요. 이제 그런 대목들이 아까 이제 김민하 평론가께서 말씀 주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문제라든지 사인 회동설 관련된 문제 등등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론에 드러나는 그런 기사화되는 것들이 소통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반응들이 있어서 아마도 김남준 대변인이 가장 이재명의 입이라고 표현이 과거 됐었기도 했고 해서 접촉면을 늘려간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김남준 대변인은 제가 과거에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는 분이어서 네. 이분은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고 일을 잘하기로 그때 당시에 조직에서도 정평이 나 있었던 분이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내려보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김현지 이제 실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승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자리에 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뭐 물론 총무비서관 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만 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일정을 관리하고 보고서 올리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그야말로 최측근이 가는 자리인데 지금의 현재 정치권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두고 갑론을박을 하는 것과는 저는 좀 무관하게 현재 대통령이 그 국정을 운영하면서 스크리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보고서에 대한 스크리닝을 좀 더 자세하고 치밀하게 할 사람들이 필요해서 김남준 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보내고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이제 부속실장으로 올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두 분은 되게 이제 낮은 수위에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강유정 대변인에 대한 약간의 문책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니면 뭐 보강의 필요성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느 쪽에 얘기를 하는 근데 그게 왜 김남준이어야 하느냐는 얘기는 좀 다르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김남준 부속실장이 갔다는 건 이건 100% 대통령의 픽이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제 김현지 비서관을 좀 자리를 빼줘야 될 필요성과 그 다음에 강유정 대변인 체제로 안 되겠다는 필요성 두 개를 이렇게 교직시킬 필요는 없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대변인은 다른 언론 기자 출신 뭐 아니면 전직 국회의원이나 이런 정무 감각이 좋은 분을 따로 배치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연결한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타이밍이 너무 공교로워서 이런 해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이제 김현지 비서관 숨기고 싶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민주당이 그래서 풀어야 된다. 이 대통령실 인사야. 요거야 이제 사실 이전에 뉘앙스가 좀 있었거든요. 강유정 대변인과 관련된 어떤 인사의 필요성.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김현지 비서관 얘기가 나오니까 대통령실에서 어느 언론에 이제 코멘트를 한 걸 보면은 곧 있으면 아마도 김현지 비서관의 이 어떤 국회 출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른 사유가 아마 거론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뭔지는 곧 밝혀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인사와 관련된 검토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도. 네. 근데
그건 이제 인사의 부분인 것이고 이걸 민주당이 이 결과적으로는 그게 증인 채택의 문제가 됐든 아니면 뭐 출석을 해서 뭐 예를 들면 답변하라는 문제가 됐든 어떤 방식으로든 민주당이는 풀면은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렇죠. 이 인사는 그냥 인사가 진행된 거에 대한 평가를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민주당이 풀면은 제가 볼 때는 뭐 문제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점에서 네. 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대통령실은 이제 국회가 부르면 간다라고 해서 국회로 공을 넘겼고 그러면 박영수 평론가님 보시기에도 그럼 민주당에서 그냥 부르는 거에 동의해주면 이거는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 저는 애시당초 처음에 이 총무비서관 시절 그러니까 지난주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이 출석 문제가 사실 왜 쟁점이 되고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것을 이제 동의를 해줘야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원래는 다 나오는 거거든요. 다 나오는 거였고 나중에 또 취재했던 일부 보도에 따르면 원래 대통령실 쪽에서도 안 나갈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쟁점으로 삼아버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쪽 반응이 마치 이것을 논의가 필요한 사안처럼 끌고 갔던 측면이 전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약간 민주당에서 뭐랄까 첫 반응이 잘못 나왔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이미 대통령실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국회가 이 문제를 매듭 지어주면 그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면 부속실장은 당연히 국회에서 부를 때 국감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뭐 총무비서관 시절에도 마찬가지고요. 원래 3실장들 다 앞에 나와 있을 때 뒤에 비서관들이 다 배석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마찬가지의 문제여서 부속실장이 됐든 비서관이 됐든 어쨌든 국정감사에는 출석 의무가 있는 것이니까요. 저는 국회가 정리하는 대로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은 뭐 이미 이 문제는 매듭 지어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이제 민주당의 반응을 좀 지켜보도록 하죠. 주말 사이에 그 대전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가 나가지고 지금 마비가 됐어요. 저도 뭐 무슨 공공기관에서 다 미뤄진다고 막 연락 같은 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게 간단치 않은 문제인데 대통령은 사과를 했고 근데 이제 이것도 지금 여야 정쟁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 정부 때 제대로 예산 배치 안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행안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라 이렇게 이제 여야 공방으로 좀 가고 있는데 이 사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김민하 평론가님?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안타깝고 상당히 의문이 크게 남는 사건인데 여러 언론에서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전에 이제 비슷한 일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카카오톡과 관련돼서 이제 대란이 한 번 있었던 것이고. 네, 2022년에 그렇죠. 근데 그것도 똑같은 뭐 이유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조상으로 보면 일종의 데이터와 서버의 이중화 이런 것들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없었던 문제였던 것이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제 그 전산망인 세월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게 또 지난 정권에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도 사실 뭐 그때는 완전히 똑같은 구조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그 네트워크 장비의 문제였습니다만 어쨌든 그때도 논란이 돼가지고 이와 관련된 이제 뭔가 대책이나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게 많이 이제 요구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래서 이게 카카오톡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는 민간 기업들이 앞으로 꼭 서버를 이중화하도록 해. 정부가 이렇게 지침을 만들고 뭔가 이제 강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까지 논의가 막 갔고 세월 시스템 관련돼서도 이거는 정말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노후화된 장비나 이런 것들을 많이 교체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 이 논의를 다 했는데 논의할 때만 막 뜨겁게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정작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배치된 걸 보면 오히려 예산이 뭐 일부 줄어들거나 한 이런 측면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 정부가 전반적으로 이제 이 대응에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정치권에서 이제 굳이 이거를 어느 정권의 책임이냐라고 말을 한다면 지금의 이제 시점을 놓고 봐서는 윤석열 정권의 일대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정권은 이재명 정권은 출범한 지 뭐 120일 좀 넘은 그런 상황인 거고 요 120일 넘는 상황 동안에 이 앞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뭐 다 이재명 정권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예견을 한 다음에 120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다 그것을 막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지 않습니까? 다만 이걸 대응하는 과정에 뭔가 이제 잘못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겪고 그다음에 이 대응을 하지 못한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있을 텐데 그런데 또 이 문제가 1에서 100까지가 다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냐. 사실 그 이전부터 쌓여온 문제이기도 해요 또. 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 정부의 어떤 대응의 책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이 필요가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식 평론가는 예,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근데 그 일부 삭감이 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전산망 이중화 사업에 대해서 일단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예산이 251억 정도 됐었는데 네. 여기에서 253억이 삭감됐다. 251억인데 253억이 삭감. 235억이 삭감이 네, 돼서 네. 16억 정도만 편성이 돼서 예산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민의힘과 당시 이제 정부 여당 쪽에서 전산망 이중화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쪽이 이제 민주당 쪽인 것 같고요. 이건 뭐 이제 공식 자료로서 남아 있는 거니까 당시의 상황이 그랬다라는 건 뭐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지금 이제 현재 뭐 누구의 책임이냐가 이제 정쟁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방송에서 누구의 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좀 무의미한 일이 돼버린 것 같고요. 이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해결할 방책과 방법에 대해서 국회가 머리를 맞닿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지 전 정부 탓이고 이번 정부 탓이다라고 논의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따져보면은 이게 그 전산망과 관련돼서는 지금 인재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비전문가들과 심지어 더불어서 알바생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송 작업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한 거 아니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이게 이제 전문 시설업체나 전문 이송업체가 따로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게 대전 지역에 위치한 영세 업체다. 물론 영세 업체라고 해서 실력이 미진하다라기보다는 전문성에 대한 유무가 중요하다라고 네. 대부분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전 정부에서도 배터리 연한에 대해서 체크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10년이면은 바꿔줘야 되는 배터리를 못 바꾼 거라면 그 선택이 늦어져서 이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원인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현 정부에서 이제 이송 작업을 하거나 이전 작업을 할 때 배터리와 서버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다가 화재가 났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전문 업체가 왜 붙지 못했냐라는 그 대목에서 이제 두 번째 원인이 발생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이 문제의 원인은 결국 사람의 문제일 수 있는 거다라고 네. 생각을 좁혀 보면은 아까 우리 대변인 평론께서 말씀 주신 대로 뭐 KT, 카카오 이런 문제가 다 발생했을 때도 이거 이중화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게 정부인데 그렇죠. 그동안 이걸 안 해왔다라는 거는 대통령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네. 되죠. 이 문제는 이따 저희가 또 3부에 구글 출신 국회의원이죠. 아이고.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이랑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볼 텐데 그냥 드는 생각엔 통출동하네요. 뭐 카카오, KT, 구글. 연말에 예산을 정할 때 결국 여야가 합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역구에서는 자기 예산 땡기려고 하는데 그거는 참 잘하죠. 이 데이터 센터 관련 이중화 관련 예산을 누가 열심히 방어를 했겠어요? 아무도 안 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1대 국회 여야가 모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국회가 지금 계속 필리버스터 중인데 지금 뭐 법이 2개가 통과됐죠. 이제 검찰 그 정부조직법 개편되고 방송미디어 통신법 그거 이제 통과가 되고 이제 오늘은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이 이제 상정이 돼 있어서 되는데요. 뭐 시간 짧게만 하면 일단 그 검찰 동호회에서 헌법 소원 방침을 밝혔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런 뭐 헌법 소원이나 이런 거를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법률적인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요건이 되는지, 그러니까 뭐 이게 헌법재판소에 가면 어떤 판단이 되는지 이런 법률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권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근데 모양새는 이게 이제 좋은 모양새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별로 좋은 모양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예를 들면은 뭐 국회의원들 또는 이 검찰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변호사들, 변호사 단체, 뭐 법조인들의 어떤 단체 이런 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기한다고 하면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검찰 동호회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전직 이 검찰 공무원들 뭐 이런 분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근데 이런 데서 지금까지 사실 해온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 원래 전직들이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이해관계 속에서 이제 무슨 뭐 이런 변호사 활동을 해가지고 이 큰 이익을 얻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비판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검찰 체제가 존재함으로써 이분들이 이제 얻어온 이익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그럼 국민들이 검찰이 그러면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 이런 점도 감안을 해서 이제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검찰 동호회에서 이렇게 헌법소원을 방침을 밝히고 하는 것들이 여론의 측면에서 이 법안의 어떤 법안 처리를 한 거에 대한 부당함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에 도움이 되겠느냐에 대한 큰 의문이 있거든요. 네. 뭐 방금 말씀드린 게 소위 말하는 전관예우나 이런 문제 아닙니까? 음. 그래서 잘 판단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레몬페퍼님이 영식님 화면빨 진짜 잘 받으신다라고 이제 남겨주셨는데 박영식 평론가님의 목소리는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배우 남궁민입니다. MZ 새마을